제목 캐나다 11월 일자리 만개 증가, 실업률 5.1%로 하락. 지난달 캐나다의 일자리가 전달보다 10,00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2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 실업률이 5.1%로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3개월 사이 두 번째 하락으로 지난 7월의 역대 최저 기록 4.9%에 다가선 수준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설명했다. 일자리는 금융, 부동산, 보험과 제조업 부문에서 늘어난 반면 건설, 도소매 업종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풀타임 직종에서 57,000개가 증가했으나 파트타임제 일자리가 46,000개 줄어 증가분을 상쇄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향상됐다면서 핵심 근로자층인 25에서 54세 연령대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이 해당 인구 대비 81.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실적으로 197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기록으로 분석됐다. 11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6.9%에는 못 미쳐 근로자 계층이 겪는 물가고와 생계비 증가가 여전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목 비트코인 17,000달러 회복, 투심은 여전히 불안. 폴 크루그먼 암호화폐 산업 종말 올 수 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1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지표를 경계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며 1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2월 3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2% 오른 17,07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877.88달러, 최고 17,116.0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72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1% 수준이다. 투자심리 위축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27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종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디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 윈터라는 단어는 사실 절제된 표현일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침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핀브루 윈터를 생각나게 한다며 FTX 이슈에 정신이 팔린 투자자들은 기관이 블록체인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 지원, 모바일 투자의 이토록 공동 설립자로 넌 아시아는 최근 테크 TLV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코로나19 초기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채권과 주식 투자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목 나스닥 하락에도 비트코인 17,000달러 회복, BTC 어디로 향하나.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며 17,000달러를 되찾았다. 비트코인은 12월 3일 오전 8시 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3% 오른 17,06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877.88달러, 최고 17,080.3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8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1%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현재 거래자들은 17,000달러에 주목해야 하며 이 가격대 돌파는 18,000달러로 랠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매도자의 압력이 계속되면 향후 며칠 내에 16,500달러 영역까지 하락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버헤드 저항선인 17,622달러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선까지 반등할 수 있다. 이 가격대마저 돌파하면 21,500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하지만
황소가 17,622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XRP 가격은 한동안 박스권에 머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하락세로 출발한 후 좁은 폭에서 거래되다 혼조세로 마감했다. 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87포인트 오른 34,429.88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87포인트 떨어진 4,071.70으로 나스닥 지수는 20.95포인트 밀린 11,461.50을 나타냈다. 제목 비트코인 채굴자 매도 비율 6개월 최고, 반등 기대. 다음 BTC 채굴 난이도 7에서 8% 하향 조정 전망.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며 17,000달러를 되찾았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17,000달러를 회복했지만 별다른 호재가 없자 경계 매물이 출회하며 다시 17,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었다. 비트코인은 12월 3일 오전 7시 3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0% 오른 17,0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877.88달러, 최고 17,080.3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77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1%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자의 BTC 매도 비율이 6개월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가격 반등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매도량을 늘리고 있지만 BTC가 저위험 바닥 영역에 진입해 안도 랠리를 기대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채굴자의 수익성과 그것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값으로 매긴 푸엘 멀티플 지수의 근거가 되는 셀러 이그조스천 콘스턴트에 따르면 현재 변동성이 낮지만 손실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트레이더 알트코인 쉐르파는 18만 8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비트코인이 18,000달러 가격 수준을 향해 랠리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 및 전략 책임자 마르쿠스 틸렌을 인용, 비트코인이 아직 완고한 반등을 확인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랠리를 위해 21주 이동 평균인 2851달러 이상으로 거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 리서치 업체 캐빗 애널리틱스 설립자인 칼렛 프란제는 비트코인 하이키나시 월봉이 양봉을 나타내야 비로소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이 다음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조정에서 7에서 8%가 하향 조정, 올해 최대 단일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는 시장 어려움으로 인해 채굴 업체가 수익성 낮은 채굴기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나온 분석이다.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르 최고 운영 책임자 이단 베라는 채굴 수익성 임계값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굴 기업들이 채굴기 사용을 중단하는 등 네트워크 난이도에 추가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 신현선, 영장 기각. 암호화폐 테라, 루나 발행사 테라폼 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 랩스 공동창립자인 건도형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 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 범위, 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청구된 테라, 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 2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테라, 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 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건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 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해외에 체류 중인 권 대표는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무수히 많은 중대 혐의가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기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 등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증권성을 뒷받침할 법리 구성에 주력할 전망이다. 제목. 폴 크루그먼 교수 블록체인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효용성 의문 제기.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일 뉴욕타임스의 기관 칼럼에서 블록체인이 훌륭한 개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지만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거래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작과 해킹 등을 막기 위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특정한 서버에 장부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분산해 상호 검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를 바꿀 신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암호화폐 이외에도 각종 거래와 운송 등의 분야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각국의 블록체인 기술 포기 사례를 소개했다. 호주 증권거래소는 5년 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래 정산 시스템 개발에 나선 뒤에 1억 6,800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지난달 불안정성을 이유로 포기를 선언했다. 또한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도 최근 운송망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접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비용과 수고를 들여 거래 장부를 여러 곳에 분산해 보관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이해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칼럼을 맺었다.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 교수는 암호화폐를 다단계 사기로 규정하면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FTX 파산 사태 이후에는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차별성이 사라진다며 업계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목. CNE 패드와치 12월 미기준 금리 50bp 인상 가능성 77%, 75bp 확률은 23%. 12월 2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7.0%에 달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0%에 그쳤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45.2%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32.3%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수준이다. 출처 크미페더 취코일 리더스. 제목 미증시 강한 고용의 혼조. 나스닥 0.18% 마감.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하락세로 출발한 후 좁은 폭에서 거래되다 혼조세로 마감했다. 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87포인트 오른 34,429.88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87포인트 떨어진 4,071.70으로 나스닥 지수는 20.95포인트 밀린 11,461.50을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고용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6만 3천 명 증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0만 명 증가보다 많은 것으로 여전히 25만 명을 웃도는 강한 고용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월 평균 신규 고용은 39만 2천 명으로 지난해 월 평균 56만 2천 명보다는 둔화했으나 2019년의 월 평균 신규 고용인 16만 4천 명을 크게 웃돈다.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임금 상승률이 5.1%를 기록해 전달의 4.9%보다 높아진 점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였다. 이날 수치는 시장의 예상치인 4.6%도 웃돌았다. 고용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6%를 돌파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 3.5% 아래로 떨어졌다. 2년물 국채금리도 오름폭을 축소해 마감 시점에 4.29% 근방에서 거래됐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4%로 전날의 78% 수준보다는 낮아졌으나 마감 시점에는 다시 77%로 올라섰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12월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월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2주 앞두고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터라 한 번의 강한 고용 보고서만으로는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내년 최종 금리 예상치는 더 높아졌다. 고용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은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5%에서 5.25%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을 45%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날의 30%대에서 오른 것이다. SP500 지수 내차제, 산업, 필수소비재, 헬스 관련주가 오르고 에너지, 기술, 유틸리티, 금융 관련주가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률이 가속화된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중앙은행의 다음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 수석시장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농업 수치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은 이것이 연준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됐기 때문이라며 좋은 뉴스가 반대로 나쁜 소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에는 완화될 것 같다며 연준은 노동시장을 무너뜨릴 의사가 없으며 이날 수치는 이전 달의 흐름과 일치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플리클릿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푸크바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의 채권과 주식시장 모두에서 시장을 놀라게 한 것은 임금에서의 깜짝 상승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강한 임금 지표는 파월이 이번 수요일에 강조했던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부문과 일치한다라며 이는 더 지속적인 서비스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마감 시점에 77%를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23%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78포인트 하락한 19.06을 기록했다. 제목. 미 일자리, 임금, 예상보다 더 늘었다. 연준 고민 길어질 듯.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미연방 준비제도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노동부는 2일 발표한 11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크게 상회한 결과다. 레저, 접객업, 보건의료업, 정부 공공직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 다른 고용 관련 지표들도 노동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로 50여 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다. 특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6% 급등해 지난 1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임금 증가폭은 시장 전망치의 2배에 이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상승의 10월 상승폭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는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최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준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노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라간 근로자 임금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의 상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노동시장이 먼저 진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4연속 자이언트 스텝과 경기 불확실성 고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장이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번 결과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맥파적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연준은 12월 0.5%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 발표 후 미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고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1% 안팎 하락 출발했다.